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지방을 돌고 있는데 어제는 어디를 갔을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철이 산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4차 산업은요, 그리고 또 탄소 중립, 이 모든 것을 우리 제철이 함께 실현해 나가면서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제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동중앙시장 안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이 바쁘게 여러 지역을 이제 찾아갔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먼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했어요. 근데 저기에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언론들은 뭐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지역을 방문했는데 네. 요번이 당선자가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대기업 현장이었던 대기업. 거예요. 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네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상징성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포스코 포항제철이 우리나라 중화공업화의 출발점이었고 또 일종의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찾은 것 같은데 네. 여길 찾아서 윤 당선인이 네. 제철이 산업의 기본이다. 그동안 포스코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주축이었고 앞으로도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또 가니까 뭐 박태준 명예회장 뭐 이 사진 같은 걸 안 볼 수가 없죠. 아까 그런 모습도 봤고요. 쭉 보세요. 김영록 전남지사부터 쭉 관련 인사들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언론 사진 몇 군데 실렸더라고.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저게 뭔가 했더니 언뜻 보면 이게 선글라스야 뭐야 했더니 쇳물 엄청난 온도잖아요. 그 쇳물을 보려면 육안으로 보면 다치니까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보호 안경을 쓰고 쇳물 고로라고 하더라고요. 쇳물을 보면서 설명은 듣는 모습도 이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광양 포스코 제철소를 방문했는데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이랬어요. 부산에도 갔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가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선거 기간에 약속드린 대로 새 정부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가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경제계는 부산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파트너로서 정부와 원팀이 돼서 일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인의 이 일정, 동선이라는 게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럼 부산 간 것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나요? 네, 부산에 그 2030 부산 엑스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유치 기원 대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에 참석을 한 것이고 재계 인사들 총출동했네요, 보니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서 네. 10대 그룹 대표가 다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8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 88 올림픽 때 옛날에 네.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나서서 해외에서 유치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민간 합동으로 유치 운동을 한다는 것이고 힘을 모아보자, 이게 다 그런 우리나라 거군요. 그 경제 발전의 어떤 상징적인 행사와 관련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포항제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를 상징하는 거고 2030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더 세계화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엑스포는 뭐 비단 그 지역만의 행사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이 국가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앞서 허준 변호사님 그 어제 방문했던 지역 영상 보니까 전통시장 방문했더라고. 어디였어요, 거기가? 맞습니다. 전통시장 두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요. 먼저 찾은 곳은 경남 진주 중앙유등시장이었습니다. 아까 영상 보신 곳인데요. 네네. 여기 이제 후보 시절에 당선 후에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아하. 5분가량 즉석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이 열렬한 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국민들이 또 성원을 보여주니까 이걸 한시도 잊지 않고 퇴임해서 나오는 그날까지 기억하겠다.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고요. 같은 날 오후 5시쯤에 경남 창원시 마산 어시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어떻게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라고 하면서 물가가 지금 펑펑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안정시켜야 될지 생각하느라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민생 경제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름 백성 변호사님 네. 의미가 이제 굳이 찾아보면 있네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전통시장 그 지역에 갔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서민 생활, 특히 물가 지금 고공행진이잖아요. 그거 다 연결시켜서 좀 갔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엔 경제하고 민생밖에 없어. 아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까 오프닝에도 하셨던 검수완박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인수위에서도 입장을 내고 당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입장 낸 적이 없습니다. 아. 그 관련해서는 나는 그거는 이제 당과 이제 국회에다 맡기고 나는 결국 국민들이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요즘에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물가 상승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 부활시킬지 나는 그것만 생각해.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뭐든지 같은 사안을 보고 양이 있으면 뭐 음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저 행보를 놓고 정치적으로 특히 민감한 시점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인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당별로 윤 당선인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윤 당선인이 혹시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역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인데요. 당선인이 그동안 대구, 경북, 호남, 부산, 경남을 찾아서 어쨌든 본인이 대선 기간에 했던 공약들을 언급하면서 꼭 지키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행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선거를 앞둔 다른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노골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또 보내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선거 개입 논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여지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는.